네, 글로벌 변수 속에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놓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도 되는 것인지 시장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일단 수급적인 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어제는 매수해줬지만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놓고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의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는 상방 쪽 1월 만기, 그러니까 2월 이 만기 기준으로는 상방 쪽의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 주 뭐 어제 그제 이제 뭐 지나가면서 상방 포지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청산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약간 이제 아리송한 사실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풋옵션 물량은 아직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아래쪽으로 밀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금통이 그리고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그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뚜렷하게 이제 종목별로 뭐 이렇게 뭐 치고 나가는 종목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1950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을 내려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뭐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유가랑 환율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가랑 환율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50불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0불 위쪽에서는 정유화학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항공이랑 해운주를 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뭐 50불 근처 그리고 뭐 미국 시장 마감하면서 WTI가 이제 50불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뭐 지난 거래일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이 8%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사실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운주 중에서 뭐 이제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여줬다. 일단은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8달러 정도까지, 48.84달러까지 이제 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좀 내려왔는데 미국 원유 재고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항공주나 해운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을 정유주랑 화학주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계속 유효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50불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조정을 받는 뭐 항공주나 해운주를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들도 이제 1,1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환율이 한 그러니까 8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근 1,100원 수준으로 이제 뭐 갖다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저희는 한 1,097원으로 이제 좀 마감을 했는데 어제 움직였었던 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내수주도 움직였고 이제 뭐 기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한 3% 그리고 LG 노텍도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00원 아래쪽에서는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계환율에서는 사실 오늘 1,1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N대표 여계환율에서는 1,100원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늘 장중에 이제 환율이 위쪽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IT 수출주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시고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내수주 그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을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가랑 환율 이쪽에 포커싱을 두고 박스권으로 뭐 종목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는 기준점 50달러 선 잡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종목군 따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코스피 쪽 이야기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 코스닥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시총상위주가 줄줄이 또 신고가를 올라섰어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랬고요. 다음 카카오도 좋았고요.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닥 언급을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총 상위 그러니까 10개 종목들이 모두 성장하는 섹터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테마군을 이루는 실적이 되는 그런 섹터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시총 20개 내외,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20개 내외 중에서 16개의 종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한두 개의 테마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한 섹터씩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코스닥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 부근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사실 뭐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부근에서는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전거래일날 이제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올라왔고 결국에는 다시 전일 이제 뭐 6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내면은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20위 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다음 카카오 그리고 CJ ENM, 내추럴 엔드텍, 로엔입니다. 일단은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실적 발표도 있지만 핀테크 종목 중에 이제 뭐 가장 수혜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축을 뭐 형성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CJ ENM이랑 사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 업종 그리고 이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령화 헬스케어라도 관련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총 뭐 20위 내에서는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위권 내에서 어제 대다수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CJ ENM, 내추럴 엔도텍, 로엔, 다음 카카오는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하셨네요. 다음 카카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전망을 합니다. 오늘 다음이 잘 나오면 코스닥이 좀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하나의 좀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 다음 같은 경우에 코스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받는 부분들이고 삼성전자가 거래소 1위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이랑 관심이 많은 것처럼 지금 다음 카카오가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또 뭐 정부 정책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실적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한 2,48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72%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30% 이제 뭐 증가하는 것으로 뭐 FM 가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실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매출 비중에서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광고 부분이 얼마나 이제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다음 카카오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과연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다음 카카오의 주가가 좀 크게 밀릴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부진해서 뭐 조정을 받고 인바디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밑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요. 뭐냐면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카카오 택시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 그리고 사실 뭐 전일장의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 중국 게임 진출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그런 요인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기대감이 뭐 다음 카카오 주가에 반영됐냐? 뭐 사실 그때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이러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반영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못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수나 종목은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이 코스닥 쪽에서 주요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상한가 행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국 춘절을 앞두고 올해는 소비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기대감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흐름 이어지리라 보세요. 일단은 뭐 종목별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뭐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건 사실 뭐 이상 급등이다. 만약에 실적 부분들
부분들이 이제 뭐 나오지 않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 이제 점유율 자체, MS 자체도 상당히 낮은데 뭐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좀 강한 거는 M&A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투자자들한테는 좀 주의를 요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춘절 관련 수혜주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화장품 그리고 여행 그리고 엔터 이 정도일 텐데요.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이제 춘절, 중국 소비 수혜주 뭐 이런 이슈들로 같이 맞물리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되는 업종이다라는 부분들에 좀 더 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중국 수혜, 춘절 수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도 결국엔 실적이 되기 때문에 뭐 주가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메스테틱, 이제 메스티지, 여행, 엔터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리포트도 뭐 한몫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도 전고점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전고점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춘절 이후에는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좀 조정,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투어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 춘절 수혜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내국 여행객에 대한 수요까지도 이제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조정 시에는 뭐 분할로 매수가 좀 가능하다 긴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CJ, CGV, 그 다음에 미디어플렉스, 로엔, CJ, ENM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에서 지분 투자나 아니면은 그쪽에 뭐 판권 같은 이런 이슈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엔이나 미디어플렉스, CJ, ENM, CJ, CGV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 유망주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이제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셀바이오텍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셀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성장성도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분기 보면은 매출 성장은 좋았는데 이익 부분들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중에 지금 하나다. 그러니까 시장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홈쇼핑 뭐 채널을 많이 보시면은 뭐 내추럴 하우스 궁 이거를 이제 상당히 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쪽으로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꾸준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B2B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일 뭐 건강기능식품 셀바이오텍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내추럴 엔도텍 최근 연기금 수급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시총 뭐 22종목에서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셀바이오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던 셀바이오텍 어제 6% 이상 급등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의 관심주 역시 건강 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죠. 내추럴 엔도텍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권역에 넣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